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서울 큰 상가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설비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름 규모가 큰 상가이다 보니 건물에 들어와 있는 가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건물 유지 보수도 해야 하지만 가끔씩은 입점해 있는 가게들 일을 봐줄 때도 있어요. 공용 공간 소소한 설비 하자들을 손보기도 하고요. 입점해 있는 점포들 형광등을 갈아주거나 유리나 문짝 수리 같은 일도 다 봐주고 있죠. 가끔씩 당직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이 힘들지 않고 재밌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 상가에서 가게를 하는 아줌마들하고 썸씽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유독 이 상가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키도 크고 남자답게 생긴 데다가 성격이 엄청 서글서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아줌마들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몇 달 전 1층에 옷가게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세 옷가게였죠. 가게 사장님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였는데 젊었을 때는 예뻤다는 소리 좀 들었을 것 같았어요. 바로 지연이 아줌마였죠. 지연이 아줌마는 아주 깍쟁이 같은 게 보통 내기가 아닌 듯 했어요. 상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입점 점포 사장들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케이스가 깐깐한 진상 같은 사람이에요. 지연이 아줌마도 조금 깐깐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농담 삼아 지연이 아줌마랑 얽히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지연이 아줌마는 가게를 오픈하고서는 주변 점포에 떡도 돌리고 관리사무소에도 떡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옷가게를 해서 그런가 옷은 아주 화려해 보이게끔 잘 입는 듯 했죠. 여우 같은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들어오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지연이 아줌마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넣었더라고요. 천장형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진다면서요. 에어컨은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에어컨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연이 아줌마는 살짝 짜증을 내면서 서비스 센터에서 오늘 수리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빨리 와달라고 했죠. 그대로 뒀다가는 진상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천장형 에어컨이라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살펴보기는 했는데 제가 설비 직원으로 일은 해도 에어컨 기사는 아니니 수리를 할 수는 없었죠. 괜히 기계 건드렸다가 고칠 수 없게 망가지기라도 하면 제가 물어내야 하니까요. 아줌마는 제가 에어컨을 살펴보는 동안에도 물이 떨어져서 옷이 상하기라도 하면 안 된다면서 투덜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에어컨 AS 센터로 전화를 다시 걸어봤죠. 여름철이라 그런지 그날 당일은 수리기사 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저에게 방법이 없겠냐고 거의 떼를 쓰듯이 방법을 계속 물어왔어요. 저도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해보던 중 상가에 몇 번 에어컨 수리를 하러 왔던 서비스 기사가 떠올랐고요.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서 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저는 가게 밖으로 나가서 그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까탈스런 아줌마 가게인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들러서 봐줄 수 있냐고 말이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곧 들러본다고 했죠. 30분 정도 지났을 쯤 그 서비스 기사가 들러서 에어컨을 봐줬고요. 한참 손을 보는 듯 하더니 다행히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아줌마는 괜시리 저에게 짜증을 냈던 게 미안했던지 고맙다면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무 중이라 그럴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고는 가게를 나서면서 아줌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에어컨 수리는 가게를 하시는 분이 직접 해결하셔야 한다고요.
아줌마는 알겠다면서 민망한 표정을 지었죠. 까탈스러운 아줌마가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나름 묘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지연이 아줌마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상가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관리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들르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에게 곧장 와서 일 처리를 부탁하곤 했죠. 속으로 이 아줌마가 나에게 관심이라도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은 당직 근무자 한 명만 출근을 하는데 그날은 제가 당직을 서는 날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상가를 순찰 삼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그 아줌마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마침 손님이 없는지 아줌마는 가게 한쪽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했죠. 그러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고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제가 약간 망설이고 서 있자 아줌마는 아예 나와서 말을 걸었죠. 오늘 일요일이라 상가가 한가한데 잠깐 이야기라도 하고 가라고 말이죠. 아주 여우 같은 스타일의 아줌마였죠. 제 팔목을 잡아 끌면서 얼마 전에 친구에게 받은 좋은 차가 있는데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들어오라고 재촉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 가게로 들어가서 차도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지연이 아줌마는 제가 궁금한지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사는 곳은 어디냐, 몸이 좋은데 무슨 운동 같은 거 했었냐 같은 질문들이요. 그러면서 제가 여자친구는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직 미혼에 만나는 여자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아줌마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젊은 남자가 그러면 쓰겠냐면서 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여자 타입을 좋아하냐고 물었죠. 저는 아줌마 같은 타입이면 좋겠네요 라고 능청스레 답을 했더니 본인이 어떤 타입이냐고 대묻더라고요. 저는 아줌마 기분 좋으라고 예쁘고 여성스런 타입이라고 했더니 그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좋은 내색을 감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 보는 눈이 있다고 은근슬쩍 제 팔을 터치를 했죠. 그때 느낌이 왔어요. 이 아줌마가 저에게 마음이 조금은 있다는 걸 말이죠. 아줌마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제가 데이트 신청이라도 해보는 건데요. 이 말에 아줌마는 결혼을 하기는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이혼했고 아이들 둘 키우고 있다고 했고요. 아이들은 같이 사는 친정엄마가 봐줘서 다행히 부담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의 그 말에 그럼 지금은 임자 없는 상태니 데이트 신청해도 되겠네요 라고 농담을 해봤는데요. 아줌마는 정말로 데이트 신청할 거냐고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을 했죠. 결국 우리는 다음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만나기로 했어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우리는 상가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죠. 지연이 아줌마는 40대 후반이었는데요. 저는 놀랐다는 듯이 30대 후반 정도로 봤다고 립서비스를 해줬죠. 아줌마는 저보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면서 젊어 보인다는 말에 무척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렇게 술자리가 한참 이어졌고요. 아줌마는 송금을 봐준다면서 제 손을 만지작거리기도 했고 제가 몸이 좋다면서 제 팔뚝을 주물러대기도 했죠. 자꾸 아줌마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고요. 그 느낌은 정확했어요. 1차를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저는 아줌마에게 조용한 데 가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줌마는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모텔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말았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아줌마랑은 처음 연애를 해본 거였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제가 젊다 보니 아줌마는 저에게 엄청나게 잘해주더라고요. 마치 황제 같은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예전 여자친구는 안 해주던 온갖 것들을 지연이 아줌마는 스스럼 없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아줌마도 저랑 연애하는 게 좋은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고요. 제가 근무를 안 하는 주말에 주로 데이트를 하고 있죠. 지연이 아줌마는 저를 서방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목소리가 얼마나 간드러지는지 몰라요. 아주 애교가 넘치죠. 여우짓도 많이 하고요. 지연이 아줌마랑 데이트를 하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깍쟁이 같은 타입의 여자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쓰거든요. 사랑을 나눌 때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이 몰려오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랬는지 상가에서 만나게 되는 아줌마들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모든 아줌마를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 괜찮아 보이는 연상의 아줌마들이 눈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상가 3층 끝자락에 작은 화실을 운영하는 정희 아줌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화실 정희 아줌마는 워낙 조용하게 지내는 사람이어서 제가 일하면서도 거의 마주쳐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정희 아줌마는 40대로 보였는데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 미술 지도를 하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처음으로 정희 아줌마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한 일이 생겼는데요. 화실 내부에 있는 싱크대 수도가 막혔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거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 공구를 챙겨서 화실로 가보게 되었죠. 이 상가에서 일을 하면서 그 화실에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었어요. 화실 안에는 여기저기 캔버스들이 놓여 있고 그림들이 온 벽에 게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작은 화실 한가운데 앞치마를 두른 정희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여리여리한 작은 체구의 단아한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였죠. 대충 뒤로 묶은 머리며 손에 묻어있는 물감까지 딱 봐도 미술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더니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한번 살펴보겠다면서 싱크대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물을 살짝 틀어봤더니 한참이 지나도 잘 안 내려가는 게 배수관이 막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싱크대 아래쪽을 뜯어내고 배수관을 분해하기 시작했죠. 한참을 끙끙대면서 분해해봤더니 휴지 한 덩어리가 배수관을 막고 있더라고요. 누가 거기다가 휴지를 버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휴지를 제거하니 물이 잘 내려갔어요. 막힌 물 때문에 엉망이 된 주변도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한참이 지나서야 일이 마무리가 되었죠. 정희 아줌마는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면서 저에게 활짝 웃어주었어요. 미소가 참 보기 좋은 게 저는 이 아줌마에게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 개의 캔버스에 그리다만 그림 한 개를 보면서 한마디를 건넸어요. 이 그림은 잘 그리는 친구가 그렸나 봐요. 그림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 잘 그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정희 아줌마는 그 그림은 본인이 그린 거라면서 그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림을 좋아는 하지만 배워본 일이 없어서 정말 못 그린다고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희 아줌마는 그림 이야기가 나오자 눈이 반짝이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림을 좋아하면 배우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인도 가르쳐 주시냐면서 관심을 표현했죠. 시간이 되면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줌마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살짝 구겨져 있는 본인의 명함을 저에게 건넸어요. 초등학생만 가르치고 있어서 성인 미술반은 없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혼자 남아서 저녁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죠. 그때 오면 돈을 안 받고 그림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싱크대도 고쳐줬으니까요. 그리고 정희 아줌마는 주로 수요일 저녁이 한가하니 그림 구경할 겸 놀러 오라고 요일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죠.
저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내보겠다고 예의상 이야기를 하고 돌아 나왔어요. 그 당시에도 옷가게 지연이 아줌마랑 계속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긴 했지만 다른 스타일인 정희 아줌마도 꼬드겨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여자의 환장한 놈도 아니고 여자를 꼬셔보겠다고 미술을 배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수수한 매력의 정희 아줌마와 썸을 타는 상상이 되면서 아줌마가 계속 아른거렸고요. 미술을 배우러 오라던 정희 아줌마의 말을 곱씹어 보다가 결국 다가오는 수요일에 화실에 한번 가보기로 했죠. 저는 정희 아줌마가 준 명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넣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한번 들르겠다고요. 정희 아줌마는 환영한다면서 기다리겠다고 답을 주었죠. 그리고 저는 수요일 저녁에 관리사무소 일을 마치고는 아메리카노 2잔을 사서 화실로 갔어요. 3층 화실로 가니 학원불이 켜져 있었고요. 저는 문 밖에서 헛기침을 하고는 화실 문을 열어봤죠. 안에는 정희 아줌마가 혼자서 캠퍼스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내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을 정말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아줌마는 아메리카노 잘 마시겠다면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그리고는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정희 아줌마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죠. 아줌마는 이런 건 초보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드로잉부터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 연필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었어요. 미술은 중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해본 게 전부라서 저는 정말 엉망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줌마는 제가 소질이 아주 없지는 않다면서 이것저것 잘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나이 먹고 뭔가를 배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관심이 생긴 아줌마랑 시간을 보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그림 그리는 것 구경도 하고 우리는 가벼운 대화도 조금 나눌 수 있었죠. 그 후로 수요일 저녁이면 아줌마네 화실로 가서 그림을 배우면서 정희 아줌마랑 가까워져 갔어요. 몇 번쯤 화실에 그림을 배우러 가게 되었고요. 그 후로 저와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지 정희 아줌마는 본인의 이야기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이혼하고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1명 키우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이 때문에 재혼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고 적적하긴 하지만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걸로 스트레스도 풀고 외로운 마음도 달랜다고 했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털어놓는 걸 보니 정희 아줌마와도 썸을 탈 가능성이 있겠다는 느낌이 왔고요. 저는 조금씩 더 능글맞게 짓궂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추파를 던져보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눈치가 빠른지 제가 아줌마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한 듯 했고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는지 아줌마도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은근슬쩍 저를 터치하기도 하고 자꾸 무언가 빌미를 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러다 결국 우리는 화실에서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아줌마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아줌마를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희 아줌마는 의외로 화끈한 면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어느 세월에 알아가겠냐면서 그날 화실에서 바로 저를 덮쳐버린 거죠. 그렇게 얼떨결에 화실에서 정희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요. 그런 곳에서 사랑을 나눠본 건 처음이라 불편하기도 했지만 나름 색다른 흥분감을 느낄 수도 있었죠. 정희 아줌마는 옷가게 지연이 아줌마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은 정희 아줌마도 저를 서방님이나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사랑을 나눌 때면 제 귀에 대고 그렇게 속삭이죠. 서방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요. 그 말에 저는 매번 가버리곤 하네요. 저는 그렇게 2명의 아줌마와 동시에 썸을 타게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아줌마에게 요즘 화실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눈치 빠른 아줌마는 갑자기 무슨 그림이냐면서 거기 화실 아줌마에게 관심 있냐고 질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취미로 배우는 거라고 얼버무리긴 했는데요. 아줌마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질투는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아줌마는 저를 딴 생각 못하게 해주겠다면서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사랑해주는지 그날 엄청나게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난 후 아줌마는 솔직히 말해보라면서 화실 아줌마랑 어디까지 갔냐고 캐묻기 시작했고요. 저는 화실 아줌마와 얼마 전 썸씽이 생겨버린 걸 털어놓게 되었죠. 지연이 아줌마는 질투를 하기는 했지만 의외로 쿨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은지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죠. 속마음은 둘 모두가 좋기는 했지만 저는 아줌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히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연이 아줌마는 그러면 됐다면서 저에게 더 아양을 부리고 여우짓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지연이 아줌마, 정희 아줌마 둘 다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주로 평일엔 화실 정희 아줌마랑 주말엔 지연이 아줌마랑 데이트를 하고 있죠. 서로 약간 스타일이 다르지만 두 아줌마 모두 저에게 푹 빠져 있는 건 분명해요. 아줌마 둘이서 저를 정말로 좋아해주고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두 아줌마에게 서방님 소리를 듣는 게 참 묘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깍쟁이 같으면서도 적극적인 지연이 아줌마, 수수하면서도 의외로 화끈한 면이 있는 정희 아줌마. 저는 이 두 아줌마와의 연애를 당분간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저도 두 아줌마가 모두 너무 좋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